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외인들의 큰 폭의 매수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 선물 또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죠. 미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에서 21선 안착까지 하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트럼프 입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와 금일 다소 저희장이 혼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금일 오전이죠. 오전에 이런 기사를 먼저 내보냈어요. 트럼프가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 예정대로 25%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타결이 잘 안 되면 2,670억 달러를 더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전에 기싸움을 하는 양상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오전장에 급격하게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투심이 많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 자체에서는 전저점 붕괴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날은 홀딩 전략이 맞았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장중에 일단은 이런 꼭 인베스팅닷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 저희가 쓰는 그 HTS는 다소 버퍼링이 있어요. 이런 인베스팅닷컴은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 그 HTS는 해외 증시가 반영되는데 뭐 10분 내지 5분 정도의 딜레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변화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닷컴을 꼭 같이 함께 켜놓고 매매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도 오전에 제가 보면은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저는 오전에 매매를 다 끝내고 일단은 이런 글을 좀 남겼었어요. 남겼고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장초에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장초에 엄청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당연히 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일장 마감 한국 야간 선물에서 웨이나우 기간에 한 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를 보고 예를 들면 종가 베팅을 했다 하면 장 초반에 이러한 시그널이 있다 하면 고가에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금일도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줘서 코스닥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거의 4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였던 걸 장 마감에는 300억 플러스가 됐으니까 700억 정도 끌어올린 거죠.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어제 1200, 한 40억, 오늘 거의 750억 정도니까 이틀간 2천억 정도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일단 코스닥이 700선의 안착을 성공을 했고 코스피 또한 거의 2100선에 갔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등 필두로 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요. 금리 인상 전에 연준 이런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패드 회의록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이죠. 30일 날 고위급 트럼프 관련한 이런 이슈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노이즈가 자꾸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30일 날. 근데 결과적으로 회담은 1일 날 하는 거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패 혹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수급은 일단 바이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냥 바이오 쪽을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
회계감리 테마 관련된 주식 쪽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보는 주식이 차바이오텍이고, 예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로메드거든요. 바이로메드가 어제 오늘 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금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올라올 때 상승의 주축이 됐던 게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 바이로메드, 메디포스트 등 그 외 제약이 올라갔어요. 즉 시가총액 1, 2, 3가 잠잠하고 그 외 바이오주가 시장을 땡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쪽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남북경협주 아직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히 하는데요. 일단 남북경협주가 워낙 이슈에 노이즈가 큰 이런 테마 섹터군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이슈, 즉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일단 물량을 줄이고 뭐 예를 들면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한 80은 매도를 해버리고 나머지 10에서 20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악재가 나올 때는 매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회담이 연기가 되고 김정은이 올해 연내 한국에 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말이 나올 때는 이때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거야 하고 하는 매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직 철도 관련해서 테마 안 죽었습니다. 허나 단기 고점이니 조정이 필요하고 그 대안 섹터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철도가 가고 그 다음에 갈 만한 게 뭐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성공단도 추후에 이런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협의를 하게 되면 풀어주라고 할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뭐 철도는 오래 걸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군 쪽에 하나가 개성공단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매매 동향 보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금일 보시면은 2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매도가 들어왔어요. 코스피도 양 이틀간 개인들이 큰 폭의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이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외인이 돌아와야 돼요.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이따가 코스닥 차트를 볼 텐데 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잠시만요. 이 기간에 외인들이 이렇게 끌어줬어요.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지는 않기 때문에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면서 이 기간에 시장을 쌍바닥을 찍고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2배 나온 종목도 있었고 거의 50에서 60% 이상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40% 등등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지수가 외인에 의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요.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이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다. 금일 프로그램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전에 350억을 프로그램에서 뺐다가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400억을 사들였으니까 프로그램 쪽에 매수세가 굉장히 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전부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연속 매수만 해주면 금투가 나중에 물량을 던져도 받아줄 수 있는 국내 이런 창구가 될 것 같고요. 연기금 매도가 일단락이 된 거 보니까 리밸런싱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연기금 쪽에서 이런 변경이 끝났다면 수급의 연속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 차트 한번 보고 나머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연속 상한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다고 보시면 돼요. 금일 같은 경우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일단 내일장 미국장이 상승만 해준다면 지금 중국은 빨리 이 라인을 돌려줘야 좋거든요. 안 돌려주면 이게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걸 빨리 돌려줘야 돼요. 사실 금일 다소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저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긍정적이고 미국장과 비슷하게 이런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해서 이 5일선 최소 5일선에서 21선까지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강하게 들어왔고 반도체도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 근데 전부 다 지금 21선에 걸려 있으니까 21선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오늘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봐도 지금 현재 저항에 다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예요. 대신 큰 하락만 없어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슈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약바이오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I를 이런 편집해서 출산을 했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슈로. 그래서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 한번 보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보면은 엠젠 플러스 마크로젠 셀루메드 조아제약 있죠. 엠젠 플러스나 조아제약 셀루메드는 돼지고요. 마크로젠도 편집이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오늘 엠젠 플러스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최근 윗꼬리 달리면서 모양새가 21선을 뚫어줬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슈가 튀어나와서 얘가 움직였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양은 이쁘게 가네요. 그래서 얘가 워낙 거래량이 평소에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관심주로는 놓지는 않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21선을 안착을 해줬으니까 뭐 여기서 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유전자 편집 이런 이슈가 좀 더 사회적으로 불거지면 뭐 이슈가 네 작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종목 말씀드릴게요. 금일 신라젠하고 HLB 등 제약바이오가 다소 조금 아쉽죠. 오전에 트럼프 발언만 없었어도 정말 트럼프 말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건데 갭을 주고 나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일단은 신라젠은 금일 이 추세선에 맞춰서 저는 일단 소량 매수를 했고요. 얼추 괜찮게 매수가 된 것 같아요. 이 라인 잡아놓고 일단은 정확히 잡혔는데 지금 추세 하단에 맞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라젠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강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양음 패턴으로 지금 지그재그로 가는데 이 평이 지금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이 평이 수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힘의 발산이 일어나는데 그 방향성을 저는 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이 추세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미 바닥을 찍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최소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이게 보시면 지수랑 같은 종목인데 지수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는 따라갈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시고 종가 베팅 좋아하시는 분은 신라젠 같은 거 거의 지속적으로 종배를 하게 되면 시가가 높게 나와요. 거의 종배가 들어가면 시가가 고가가 나오고요. 종배가 들어가면 시가가 높게 나오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때만 좀 그랬는데 거의 종가에 하고 분명히 수익을 자주 주는 종목이니까 물량도 많고 그리고 회전도 좋고 이런 종목은 꾸준히 트레이딩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요. HLB도 똑같은 의미예요. HLB도 똑같은 의미고 수급이 살아있거든요. HLB도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일은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신라젠 HLB 이 세 개를 가지고 시장을 약간 눌렀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를 좀 눌리고 이 종목군들이 안 가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관하고 외인이 좀 장난질을 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다른 쪽이죠. 새로 올라온 게 바이로메드가 좀 치고 나오는데 이거는 관심권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갭이 떠서 올라왔거든요. 일단 대형주가 갭이 떠서 올라온다라는 거는 자꾸 예전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의미예요. 대형주가 갭이 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추세가 이 갭만 깨지지 않으면 이 추세는 이어진다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이 갭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이 갭만.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바이오텍. 금일 차바이오텍은 네, 좀 트레이딩을 해서 일부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저는 목표를 여기까지 보는데 내일장에 한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면 원래 이런 패턴에서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얘도 거의 2조에 가까운 종목이라 1조가 넘는 종목이라 약간 무겁네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고점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딱 뚫어주고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테마 감리 이슈에서 분명히 화제가 될 종목이고요. 얘만 관리 종목에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2,800억이 아니라 일단은 이번 분기에 거의 회사가 흑자 전환이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은 관리 종목 해제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이게 왜 개성공단을 말씀드리냐면 크게 상승도 안 했고 지금 이평이 수렴한 상태에서 발산만 남았습니다.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돌아서 11선이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고 촘촘히 가다가 위로만 올라가면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를 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장기 추세선 맞고 최소 못 가도 4,700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인디에프도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워낙 인디에프가 다 좋은데 이렇게 윗꼬리를 워낙 많이 달아줘서 조금 그런데 이 추세 때만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얘가 내려오면 추세 때 맞춰서 조금씩 들어가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차바이오텍 줄기세포죠, 메디포스트 줄기세포죠, 강스텐바이오. 지금 현재 줄기세포가 시장에서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지금 제약 중에서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 이게 항암 뭐 바이러스 뭐 관련된 건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업체가 급격하게 한번 떴었죠. 얘랑 레고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해서 두 개가 이런 항암 바이러스 백신으로 해가지고 떴는데 이런 테마가 돌아간다면 줄기세포 쪽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메디포스트, 강스템, 그다음에 마크로젠, 차바이오, 네이처셀, 하미셀 일단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한번 줄기세포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아서 네 모든 종목을 뭐 지금 백화점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섹터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는 금일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고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전일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G20 회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원전 세일즈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거의 시간 외가 끝날 시간대인데 시간 외에 상승하면 매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건데요. 종가 베팅의 기준에 있어서 1분봉에서는 241선을 수렴하는지를 많이 보고요. 3분봉에서 21선, 20분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주면 매수 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급등했던 종목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르지? 그리고 지금 빨리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함 때문에 이게 추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눌림에서 잡고 시간 외에 기대감에 상승한다면 그리고 내일 장초에 올라간다면 뭐 이런 종목 종가 베팅은 보통 2%만 나와도 땡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가 베팅만 나오면 매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원웨이 장세였고 이런 수급 장세에다가 위아래 등락봉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나스닥을 신경을 썼어야 됐던 장세여서 사실 크게 뭐 이득 가는 매매를 한 장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듯 저만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장일수록 정말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상방하고 하방이 정확하게 결정난 건 아니지만 단지 가능성만 열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정확히 상방향으로 강한 힘이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전략 아니면 정말 바닥에서 선침해해서 그냥 쭉 끌고 가는 방법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